오늘은 18일이죠. 12월 18일 마지막 종강 시간. 내년에 만나는 거야. 오늘은 솔방울을 준비했어요. 겨울 되니까 솔방울이 갑자기 하고 싶어졌고 막 마지막 수업이라 여러 가지 생각은 했었는데, 자, 선생님이 제가 하나씩 그걸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소묘로 하고 하나는 이제 수채화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받았을 때 모양이 보이죠? 모양과 선, 이 기울기하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형태, 이런 걸 이제 구도라고 하는데, 이게 반듯한 게 아니라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릴 때도 나무까지 딱딱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살짝 올라가고 끝에 표현, 이런 모서리 같은 끝에 선을 잘 해주시면 그 특징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이 완전 동그란 것보다 살짝 세모 모양이긴 하지만 동그랗게 돼 있어요. 딸기 맞아. 딸기 모양처럼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에 구도 잡을 때를 동글동글하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만 살짝씩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채색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 어두움 있잖아요. 속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어둡게 해야지, 쏙쏙쏙 들어가야지 하는데, 어둡게 하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채색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대로만 하다 보면 너무 진하게만 되고 오히려 들어가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 보이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아직 채색하기 전이라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정도의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어디서 왔냐? 우리가 나무가 실제로 보면 태양이 이쪽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무지하게 하여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릴 때는 하나를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오는 느낌을 해주면 이만큼이 어둡겠죠. 지금 착각을 했어. 이게 이렇게 밑으로 달린 게 아니라 나는 위로 달렸다고 생각해. 이게 반대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달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사방으로 방향이 다 돌아가는 거니까. 글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요 마크가 위아래라가 돼 있는 거라서 요거 보고 이제 캡처해서 자른 거라서, 그리고 저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도 이게 당연하다고 조금 생각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닌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때, 그죠? 솔방울은 뭐 이렇게도 달리고 그쵸. 네, 그거는 모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마크 때문에 위아래를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한 거고, 그리고 그릴 때도 솔방울이 아래쪽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좀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거보다 하여간 그림을 색칠을 할 때 연필 소묘도 마찬가지고 빛이 어느 쪽에서 왔느냐, 이쪽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어두움이 생길 테고, 이쪽은 위쪽이 밝다 해도 반 정도, 반 이상 어두움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 어두움에서 가장 어두움의 반대쪽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반사광.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잊어버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시고 제가 채색할 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보면 요만큼, 이건 하나의 원기둥이 누워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갈색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다가 살짝 다른 색깔을 넣을 거고,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뒤에 있는 거, 또 앞에 있는 거, 얘는 뒤에 있는 거, 색깔은 다 똑같지만 색채를 변화하면서 제가 색깔을 입히는 거를 보시겠습니다. 스케치 살짝 샤프펜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펜으로만 살짝 했어요. 근데 펜으로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또렷한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채색을 하는데 어떤 거 먼저 할까 또 고민이에요. 얘하고 솔방울하고 잎사귀는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거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조금 있어. 그럼 얘가 주제가 되겠죠. 근데 이 비중들이 거의 같아서 그냥 한 뭉탱이가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기에 조금 만만한 거, 조금 편한 거 먼저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이 조금이어도 그 나무 기둥이 돌아가는 원기둥하고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색깔을 쓸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밑에 부분, 돌아가는 부분을 표현을 할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색깔을 다르게 했고, 이 색깔은 선택이에요. 다른 색깔, 갈색과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푸른 계열로 하셔도 괜찮고 여기서 쫙 꺼내버리면 잎사귀 뒤에 할 부분에서 어색해질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살짝씩 끄는 거예요. 제가 숙달된 손놀림 같은 그것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색깔 변화 주는 거 밑에다가 얇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색으로 해서 하나의 반사광 효과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먼저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거 먼저 하다 보면 뒤에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나무보다 그 솔방울처럼 그 잎사귀보다 뒤에 있는 거를 색깔을 선명하지 않는 이렇게 색깔이 섞이는 것도 이쁘거든요. 자연의 색들이니까 흐린 색깔을 먼저 해준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강하게 해줄 거예요.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먼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는데 일부러 흐린 색깔을 먼저 하다가 살짝씩 끊어져도 아무 지장 없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뒤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막 모를 수 있죠. 이럴 때 다시 진한 걸로 하고 굵은 표현으로서 조금 힘있게 통통한 부분도 있죠. 그러면은 끝에를 쪽쪽 빼는 것보다 거꾸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잎사귀를 살짝 끝에가 이렇게 매짐이 되게끔 지금 표현하는 게 아까 거 하고 말고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더 진하기도 하고 굵어졌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앞에 있는 잎사귀 표현을 효과를 주는 거예요. 색깔 변화를 주자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먼저 하면 앞에 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시면서 스케치는 없지만 색칠하면서 내가 어느 방향에다 해야지 어울릴까 이쁠까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지 않아도 이건 위치에 따라 방향을 바꾸면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인공물 하는 거는 꼭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물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바꿀 수도 있고 자연의 모양이 워낙에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편한 게 조금 다르죠. 하다가 조금씩 추가하고 아까 전에 갈색 했는데 조금 비어져 보이네 생각 들면 추가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보기 좋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기에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 하다가 조금 더 진한 거 해보고 싶기도 하고 여기다 콕 찍어볼까? 그러면 해보기도 실천을 많이 해보고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든 걸 많이 겪어봤을 때 그러면 그 노하우가 계속 실력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는 싶은데 잘하기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실패가 많아야 돼. 없어요. 과연 그럴까? 어쩌다가 재밌고 좋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녹색깔 한 개 조금 마음에 드니까 옆에다가 이런 거 하나의 장식적인 느낌도 있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자유스러운 느낌을 넣는 거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방울이 관건이에요. 하나하나 그리다 보니까는 이게 방향이 맞는지 이런 거 신경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두움 보이지 않잖아. 진짜 튀어나온 것만 앞에 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과감성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반쪽이 그리고 자꾸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용기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한 방울 딱 흘리면 물만 흡수하시면 돼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면서 살짝 흡수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 얘는 딱딱한 물체지요. 부드럽지가 않죠. 그러면은 물을 많이 쓰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적게 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럴 때 찬찬히 하면 흡수가 되잖아요. 살짝 당겼죠. 빠르게. 그러면 거친 느낌이 남아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거친 느낌을 이런 걸 우리가 질감이라 하거든요. 질감을 한 번에 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붓의 속도도 있고 색감을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도 있고 우리가 하나하나 조각조각 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그 다음에 지금 밝은 색을 했어요. 반사광 어두움 내비도 없고 그 다음에 진한 색으로 중간에다 허전한 부분하고 어두워지는 부분을 조금 진한 색으로 해서 하세요.
해보시다가 또 느끼는 거 있고 안 되는데 이러다가 또 그 안에서 수정하는 방법도 생기고 수정하는 것 자체도 다 실력이니까 이러면서 똑같지 않아도 우리가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솔방울을 그려봅시다 하는 거잖아요. 솔방울 느낌이 나면 돼요. 이 모양 자체에서도. 그리고 아까 전에 빈틈을 많이 했는데 이러다가 좀 중간에 너무 좀 비어져 있는데 많다 하면은 물로 색깔을 섞으면서 이어주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림 안에 계속 빠지게 하는 방법이고 집중하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한 번씩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칠하면 푹 익은 느낌처럼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시간의 속도의 타이밍이 다른 거죠. 아까 여기는 처음에 맨종이었으니까 거친 효과가 있는데 젖어 있으니까 이건 거친 효과가 될 수가 없고 덩어리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색감 이쁘다. 여기 속에 쑥쑥쑥 들어간다고 해서 다 진하지 않고 이렇게 반사광처럼 밝은 부분도 남겨주고 그리고 물감을 쓰실 때 자연스러운 그 자연의 색은 녹색하고 고동색하고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그 색 위주로 하는데 그 색들이 얼마만큼 진하냐 아니면 얼마만큼 물을 썼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지금 상태에서 하나하나 찾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번져도 괜찮아요. 앞부분만 왼쪽이 빛받는 부분만 조금 세세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뭉텅이 되면서 뒤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보이는 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화로 바꾸면서 솔방울 느낌. 근데 이제 정말 정밀묘사처럼 똑같이 그리는 거에서는 사실대로 하는 게 좋은 건데 우리는 제가 그림을 다양하게 그려보는 목적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림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게끔 그리고 나도 이런 거 그려봤다 이런 목적성이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제가 어느 날은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정밀묘사로 똑같이 그리는 거 합니다 하면은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런 거 하면 선생님들이 계속 부담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그리는 방법, 내 인생에 그림을 갖고 와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은. 그리고 번지다가 번졌다 하면 괜찮아요. 번진 걸 가지고 응용하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처럼 스케치하고 달라지면서 부드럽게 풀어질 수도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채울까 하면서 솔방울 느낌을 날 수도 있고 여기 번짐이 이쁜데 그래도 한번 콕 들어가게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물감을 우리가 붓을 위아래로 쓰거나 이렇게만 하잖아요. 밑에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보인 것처럼 콕 해가지고 찔러서 우리가 응용하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해요. 이렇게 하면서 속에 쏙 들어간 것도 해주고 솔방울 느낌 나게 그다음에 여기 조금 번짐이 더 있으면 좋겠다. 여기도 하면 좋겠다. 여기서도 여기 근데 갑자기 파란색 계열을 쓰고 싶네. 그러면은 조금 추가해서 파란색 계열 내가 그냥 마음의 소리죠. 이런 게 갑자기 어우러지게끔 될까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 솔방울을 받쳐주는 잎사귀들이 위쪽에 좀 더 있으면 탄탄해 보이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좀 우러났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넣고 그러면 그림상에서 조금 더 이제 구조적으로도 이쁘고 조금 더 탄탄해 보이는 느낌들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하는 과정에서 바꿔지는 것들이죠. 더 설명되어지고 진하게 되고 너무 쫙쫙쫙 뻗진 않고 얘는 이 특징이 너무 뾰족한 것보다 잣나무가 동글동글한 느낌도 있죠. 그럼 그거를 좀 살리셔갖고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도 했는데 여기 있으면 가상의 선 가지가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를 이제 조금 보여드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만큼 그림을 구도를 잡고 하는 거다라는 거. 보이는 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도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뭐 조금 상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확장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료는 이제 제가 많이 선별해서 갖고 오는데 그 자료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하면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용기 내 보셔서 그러면은 옆에 분은 또 다르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래도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자꾸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이래도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볼까,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 이런 과정들을 조금씩 알아가시고 저와 함께 얘기하면서 더 방향을 더 잡으셔도 되는 거고. 하나하나 할 생각만 하셔갖고 부담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반사광 한번 칠하고, 그 다음에 밝은 거 툭툭툭툭 칠하고, 그 다음에 세부묘사 좀 들어가고 하면서 내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 조금 더 잡고, 말은 쉽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사진을 가지고 그림으로 바꾸는 방법. 한숨 지금처럼 지금 좀 하면서 선도 좀 넣어주고, 이런 건 이제 조금 요령과 스킬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제가 아까 알려드린 거는 너무 조각조각 하지 마시고 빛과 어두움을 조금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필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